네, 안녕하세요. 세련된 외모와 깔끔한 강의를 자랑하는 천재전략가 이길만입니다. 자, 상속 증여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죽어서 주는 것 아실 거고, 증여는 살아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높을 존자고 낮을 비자입니다. 이 증여자하고 수증자, 수증자는 이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그리고 피상속인은 사망자, 상속인은 이제 돈을 받는 처자식 등을 의미하는데, 이 피자가 입을 피, 당할 피자인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사망자다. 피를 흘리고 죽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이게 직선이죠. 직선이고 이제 피가 섞여 있죠. 직계라는 게 직선이면서 피가 섞인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피가 직접적으로 섞이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직계는 아니고 이것은 이제 반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겹방자를 써가지고 반계라고 표현을 해요. 겹방자. 그래서 직선은 나와 피가 직접적으로 섞였으면서 직접적으로 섞인 이제 친족을 의미한다. 동생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직선이 아니죠. 간접적이기 때문에 겹방자를 써서 반계라고 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직계 존속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도 이제 직계 존속에 포함이 돼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에 포함이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유류분.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빠가 재산을 30억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형제들 사이에서 갑자기 큰형이 자기가 그 재산을 다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형이 30억을 다 먹어야 되나요, 큰형이? 그건 아니죠. 동생들 입장에서는 법정 지분을 못 가져가더라도 유언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되니까 법정 지분을 다 못 가져가더라도 어떤 최소한의 지분만큼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제 법에서 이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사망자의 그 처자식 있죠. 처자식. 그러니까 여기 아들들 중에서 큰형이 있을 거고, 나머지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나머지 형제들은 자식이죠. 그리고 사망자의 처도 마찬가지고, 처자식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지분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 지분은 이제 처자식 같은 경우는 법정 지분의 2분의 1이에요. 법정 지분의 2분의 1. 법정 지분을 다 못 찾아오더라도 그 법정 지분의 2분의 1만큼은 최소한도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자가 머무르다, 한자로 머무르다 이런 한자인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유류라는 게 기름이니까 형이 전 재산 다 먹었으면 기름 뿌려가지고 형 불태워 죽이겠다, 형. 그렇게 해서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 형 유류를 뿌려서 불태워 죽일 거야. 다 먹지 마. 그래서 유류분이다.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법정 상속 순위. 1순위는 직계 비속, 자식이죠. 2순위는 직계 존속인데, 이제 이것은 우선 알아야 될 게 최근친이에요. 최근친. 그냥 근친이 아니고 최근친, 가장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0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살아있으면 이 존속이 있죠. 그러니까 사망자 입장에서 아빠인 증조 할아버지는 상속권이 당연히 없죠. 증조 할아버지가 만약에 용케도 100살이 넘었는데 살아 계신다. 2순위 상속권자지만 최근친, 가장 가까운 최근친이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은 상속권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둘 다 없다.
이 둘 다 미리 사망한 거 없다. 이런 상태에서 80대 아빠가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또 공교롭게도 같은 또 80대 형제 자매가 살아있으면은 상속권을 갖게 돼요.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은 사촌인의 반기 혈족까지 상속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선을 하나 그어놨잖아요. 이거 커트라인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커트라인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이 배우자 있잖아요. 사망자 입장에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 최우선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계 비속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직계 비속이 상속권자가 되면서 배우자는 여기에 같이 최우선으로 상속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직계 비속이 이미 사망하고 없다. 그러니까 80대 부친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2순위 상속권자인 이제 사망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 살아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상속권자가 되면서 배우자가 또 여기하고 동순위에 서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최우선 상속권자잖아요. 이 사람이 상속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무조건 최우선 상속권자하고 동순위에 서요. 동순위에 서서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둘이. 이 배우자라는 건 사망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법정 상속분 사례. 배우자의 경우는 5할 50%를 가산한다. 그래서 자녀가 이건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녀가 하나 배우자 있고 자녀가 둘이 있고 배우자 있고 자 80대 아버지가 죽어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25억이라고 해보죠. 그럼 자녀가 1을 가지면은 배우자는 여기에 50% 가산하는 거예요. 1에 50%를 가산해서 1.5가 되죠. 그러면 자녀가 10억, 배우자가 15억을 갖게 되는 거죠. 상속재산을. 이 경우에 만약에 아빠가 재산을 35억 갖고 있다 죽었다. 그러면 장남 10억, 차남 10억, 배우자 15억 해서 35억. 이 경우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5억을 남기고 죽었다고 해볼까요?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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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이렇게.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한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이제 최우선 상속권자하고 무조건 동순위에 쓰고 그 최우선 상속권자에 비교해 봐도 50%를 가산한다. 이걸 알아두시고 상속의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승인은 죽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자식들이 있으면은 그 자산하고 부채하고 있죠. 자산하고 부채가 그냥 승계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뭐 5억 있고 부채가 6억 있다. 이거는 마이너스네요, 지금. 그냥 승계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조심해야죠. 만약에 단순 승인을 아버지의 재산 상황을 내가 아들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거를 승계한다라는 거는 단순 승인으로 승계한다라는 건 마이너스 1억을 자식들이 갚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상속 포기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건데 자, 두 번째 한정 승인.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건데 이 경우에 만약에 한정 승인을 한다라고 보면은 자식 입장에선 받은 거는 결국 5억하고 마이너스 6억하고 해서 마이너스 1억을 받은 건데 이걸 내가 마이너스 1억을 내 돈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건 웃기잖아요. 네? 은행 대출이 6억 있다. 이거 아빠의 대출을 내가 갚는 건데 웃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정 승인을 가정법원에 사망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받은 재산인 5억을 한도로 내에서만 이 부채를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5억만 책임을 지면 돼요. 내가 5억을 받았으니까 5억만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만약 부채가 더 많은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해도 한정 승인을 신청했을 때는 자식들은 자기 돈을 굳이 부담하면서까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상속 포기는 그냥 이 경우에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아예 포기를 하는 건데 이 둘의 차이는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야 이거 우리 아빠가 어딘가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것 같아. 몇 년 뒤에 숨겨놓은 재산이 한 3억이 튀어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한정 승인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8억을 받고 6억을 갚으면 되니까 2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는 한정 승인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어디 숨겨놓은 재산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숨겨놓은 부채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건 상속 포기를 해야죠. 이 한정 승인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마지막 강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